우크라이나는 단순히 전선에서 러시아와 싸우며 공격을 막아내고 적을 밀어내기 위한 방역을 펼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남성과 여성들은 또한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하는 지역들에서 점령에 저항하며 내부에서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 심지어 처형당할 수도 있는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이 영웅적인 이들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크렘린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저항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익명의 특수작전 부대 Special Operations Forces 지휘관이 최근 키이우 인디펜던트와 심층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저항 세력의 비범한 작전과 모든 관련자들의 놀라운 회복력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저항운동의 기원에 대해 질문받자 그 지휘관은 이 운동이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첫째로 크림반도 합병이 있은 지 몇 년 후인 201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배경이 된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민간인들을 러시아에 맞선 싸움에 최대한 깊이 참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군에 입대하지 않은 평범한 남성과 여성들에게도 조국을 방어하고 억압자들에게 방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지휘관이 언급했듯이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저항운동과 우크라이나 군대의 목표는 사실상 일치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다른 군대와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의 목표와 같습니다. 러시아 군대와 그들의 점령 당국을 우리 영토에서 몰아내어 우리의 영토 보존성을 회복하고 주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모두에게 보편적이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 목표를 달성합니다. 역사는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저항운동에 영감을 주는 사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여러 유명한 저항운동이 생겼습니다. 유명한 프랑스 레지스탕스처럼 나치 점령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려 했던 다양한 계층의 용감한 남녀들로 이루어진 여러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는 독일군과 그 시대의 협력 정부인 비시 정권에 맞서 싸웠으며 지하신문을 발행하는 것부터 게릴라전 공격을 감행하고 연합군이 프랑스 영토를 징역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분명히 이러한 역사적인 운동에서 영감을 받아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Special Operations Forces 저항 세력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은 폭력적인 방법과 비폭력적인 방법 두 가지 모두의 고전적인 방식을 언급합니다. 이어 그는 SOF가 민간인들에게 소형 화기와 특수 급조 폭발물 사용법을 훈련시켰으며 이 무기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에서 적을 파괴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일부 저항 세력은 전장에서 버려졌을 수 있는 작동 가능한 무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게릴라 전술을 이용해 자신들을 무장하고 소음기를 장착한 무기로 기회를 잡았을 때 러시아 순찰대를 기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들은 점령지 내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자재를 이용해 급조 폭발물을 제작하거나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에서 미리 준비되어 점령지로 밀반입된 급조 폭발물을 전달받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항군 구성원들은 그런 치명적인 장치들을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정확한 위치에 은밀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 타워, 통신기지 또는 주차된 전차와 장갑 보병 차량 옆과 같은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발각되지 않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지휘관은 급조 폭발물이 어떻게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는지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말하자면 특정 장치를 누군가가 작동시킬 수 있는 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것들을 위장합니다. 그래서 작동하는 순간 그들이 목표로 삼는 물체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전술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전선뿐만 아니라 그 후방 깊숙한 곳에도 무장 전투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억압자들을 상대로 은밀한 공격이나 기습적인 게릴라식 타격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부 도시와 지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자랑할지라도 저항 세력은 그의 주장을 반박하며 억압자들에게 그들이 안전하지도 환영받지도 못하며 그들의 존재와 공격성은 결코 용납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항상 한쪽 눈을 뜨고 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사들이 방심할 때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항은 과거의 운동들이 증명했듯이 폭력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휘관은 억압적인 정권을 약화시키는 데 있어서 비폭력적인 방법이 때로는, 아니,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또한 러시아 군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위협하며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해 비폭력적인 형태도 널리 사용합니다. 그리고 점령해 남아있는 우리 시민들이 적과 싸우도록 격려하거나 러시아와 협력하는 자들을 위협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인터뷰 후반부에서 그는 이 아이디어의 실제 적용 예시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교사들을 언급하는데, 이들은 미래 세대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사령관이 말한 대로 젊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공해서 앞으로 그곳에서 살게 될 학생들이 점령 기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고 러시아의 조작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저항의 일부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을 정의해온 그 회복력과 반항심이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러시아가 무엇을 하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결코 우크라이나의 정신을 꺾거나 우크라이나 국민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억압자들이 책을 금지하고 학교 교육 과정을 통제해서 자신들을 영웅이자 해방자로 포장하려고 하는 동안 용감한 우크라이나 교사들은 그들에게 맞서 진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이런 영감을 준 교육자들과 저항운동 구성원들에게 헌정하는 단편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점령된 루한스크에서 비밀 우크라이나 학습 모임을 조직하고 일부 학생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문학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는 역사 교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항운동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저항운동은 모든 연령, 직업,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역할을 하고자 하는 공통된 열망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점령군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싸우는 데 필요한 군사적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임무입니다. 하지만 지휘관이 설명하듯이 저항에 참여한 일부 사람들은 전면적인 침공이 시작되기 전에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 그들의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침공 이전의 습득한 기술과 능력을 활용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작전 부대는 전쟁 초기 단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자원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위험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선 너머를 오가며 이동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했습니다. 이들은 항상 점령군 러시아 군인에게 제지, 검문, 신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왜 이동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믿을 만한 거짓 이야기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대면 저항 운동 훈련은 훨씬 덜 실현 가능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수작전 부대가 새로운 대원을 받아들이고 교육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지휘관이 설명하듯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찾는 사람들이나 우리를 찾아와 협력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원격으로 훈련시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억압자와 침략자들에게 땅을 강제로 빼앗긴 사람들이 이런 행동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억압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순응하는 훨씬 쉽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이어가며 가능한 곳에서 위안을 찾고 상황이 더 나아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쉽고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일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전쟁 범죄와 끔찍한 처벌이 기록된 이번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거나 억압적인 러시아 정권에 반발하는 아주 작은 신호라도 보인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항의 기미를 조금이라도 보이는 남성들은 예를 들어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강제로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에 강제로 입대되어 무기를 들고 동포들과 싸우게 되거나 거부할 경우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여성들은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 끔찍한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이 전쟁 무기로 사용되어 민간인을 위협한다는 보고가 많지만 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조차 러시아 지배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9,500명 이상의 아이들 이 강제로 러시아로 추방되었으며 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유일한 집과 가족으로부터 떼어져 칠러시아 선전에 세뇌되고 러시아 가정에 입양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부모들은 러시아 군사훈련 캠프에 자원하지 않으려면 자녀들이 빼앗겨
고아원에 보내질 것이라는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점령지에 살고 있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겪을 끔찍한 운명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항이나 반항의 기미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처벌이 가장 가혹하게 내려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억압자들에게 맞서며 저항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동기인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지휘관은 나이, 배경, 직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로 사람들의 동기는 우리 영토에서 러시아인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식 있는 사람은 그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저항운동에 참여한 노인이나 중년의 구성원들은 소련 시절을 기억할 만큼 나이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무도 소련 2.0이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편 젊은 세대는 자유롭게 살면서 크렘린이나 푸틴의 지시 없이 어떻게 살지, 어디서 살지 스스로 결정하며 자라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런 모든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체적인 이유는 다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로 뭉쳐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러시아 점령군에 대한 공통된 분노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깊은 열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휘관은 일부 저항군이 개인적, 감정적 이유로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가 붙잡히거나 살해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 폭탄과 탱크로 아무 이유 없이 집과 사업장이 파괴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은 단순히 러시아인을 몰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더 큰 기계의 중요한 톱니바퀴들이며 그 기계는 계속해서 더 크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지휘관은 몇 가지 예외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우리는 미성년자나 아픈 사람들과 일하지 않습니다. 에소프는 지원자들의 의지와 동기를 평가하기 위해 면접도 진행하며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모집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이 운동은 다양한 기술과 재능을 가진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더 큰 선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항운동의 특별한 특징은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말하자면 저항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임무 수행이나 직접 참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태어나고 자란 우크라이나인들입니다. 그들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같은 곳에서 평생은 아니더라도 수년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러시아군이 도착했을 때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남았습니다. 지휘관이 설명하듯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업체나 집, 땅 등 버리고 싶지 않은 강한 연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도망치기에는 너무 아픈 노인 친척이 있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제때 떠나지 못했거나 침공의 규모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곧 끝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남아 저항의 일부가 되고 자신의 땅을 지키기로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을 몰래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지역이나 심지어 러시아 연방 영토로 대피시키고 자신들은 남아서 계속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저항 세력의 모든 구성원이 우크라이나인은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참여에 대해 질문했을 때 지휘관은 놀라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지역과 점령된 영토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국가 전체 영토에서 저항 세력을 조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일에는 조사, 신원 조회, 훈련, 그리고 적합한 사람들을 위한 준비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휘관은 일부는 심지어 원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왔다고 언급합니다. 사람들이 싸우러 온 경우도 있었고 그들은 러시아 연방의 선전에 속았습니다. 그곳에 갔다가 바로 이 자리에서야 비로소 진실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이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됐다고 연락했습니다. 전쟁에서 누가 누구인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고향을 떠나 키우를 위해 싸우러 우크라이나에 왔습니다. 그리고 특수작전군은 정기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어떻게든 돕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휘관은 예를 들어 이런 도움의 제안이 뉴질랜드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올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최근 몇몇 분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도울 준비가 됐고 이 시기에 올바른 편에 서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 모두가 실제로 점령지에 직접 가 있지 않는 한음이 있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석부는 모든 지원 제안에 감사하며 도움을 줄 준비가 된 사람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나라 군대가 SOF에 연락해 그들의 저항작전 방식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가 비슷하게 억압이나 점령을 당하면 같은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방뿐만 아니라 동방에서도 우리 경험을 자국에 적용하고 싶어하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이 많은 큰 나라가 자원이 적은 나라를 공격할 때 그들이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휘관은 저항군이 이미 러시아 연방 인접국을 포함한 합리적인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덧붙입니다. 또한 특수작전부대 Special Operations Forces는 우리의 경험을 최대한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와 같이 러시아 점령에 맞선 저항운동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는 사례들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지휘관의 인터뷰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러시아인들조차 우크라이나 저항운동에 입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우리 채널로 연락하고 있으며 그들 역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푸틴 정권에 대한 증오와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추구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러시아에서 미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점점 고립되고 자신들도 갇혀가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단지 더 넓은 영토를 가진 북한처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항 세력이 해외와 점령지 모두에서 러시아인들과 다양한 정도로 협력하고 있다고 계속 설명합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자신들만의 저항운동을 시작하려는 러시아인들에게 자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푸틴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유럽, 북미뿐만 아니라 그의 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렘린 정권을 지지하거나 묵인했던 많은 러시아인들조차도 이제 이 무의미한 전쟁과 모스크바의 무자비한 권력 추구에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화를 원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저항의 힘도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도전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도 일부 지역에서는 단순히 그곳에 사람이 적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멈추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토가 해방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동맹국들의 지원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 영토들을 러시아로 인정하든 말든 그건 그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에 남아있는 미국계 우크라이나인들과 점령지에 남아있는 시민들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기자가 지휘관에게 만약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물었고 그는 간단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겠습니다. 저항군이 계속 싸움을 이어가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최근에 거둔 큰 승리를 계속 이어간다면 언젠가 푸틴도 결국 그 메시지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도네츠크에서 거둔 승리에 대해 자세히 다루며 군대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어떻게 해냈는지 보여줍니다. 또는 이 영상을 통해 한때 강력했던 러시아의 전선 방어가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의 다른 중요한 분쟁에 대한 최신 군사 뉴스, 보고서, 분석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